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1, 2부 진행의 조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어줬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요. 이런 방향성 없는 시장 속에서 박스권에 갇힌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시장에 대한 풀이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주유소 1, 2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채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또 다음 달에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크릿 원정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강원도 원주라고 합니다. 이곳으로 직접 위원님들이 찾아가시는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0082번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신청이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의 평균 나이는 우리가 책임진다. 최충성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오프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제일 평균 나이가 낮은 그러니까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일 이제 저녁 방송 시작하시면 말수도 적어지시고 눈빛에 생기도 없어지시고 입술에 수분도 없어지시고 제 착각이겠죠, 위원님들? 네, 맞습니다. 착각 맞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인사도 오늘 없어진 걸로, 다 없는 걸로 그냥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괜히 없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렇다 할 뭐 커다란 이슈나 방향성이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같이 시장이 좀 답답하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키워드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함께 살펴보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FOMC 키워드로 꼽아주셨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찐 관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럼 가짜 관망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주의보, 폭염주의보, 폭염특보만 내린 게 아니고 메타버스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과 관련된 환율, 부담스러운 환율까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은 인사받기도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시장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네, 그쵸? 네, 괜찮죠, 위원님도? 혹시 네,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다행이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FOMC 회의를 또 하루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졌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박스권에 갇힌 건 사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느끼셨던 이번 주 그리고 오늘장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김범준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관망했습니다. 아, 나는 관망했다. 네, 오늘 관망했습니다.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군요. 그러면은 찐 관망이 위원님 키워드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 거인들, 내 거인.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도 네. 관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수 있죠. 그럼 위원님은 언제 액션을 취하시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취하겠죠? 지금은 아직 좀 지금은 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건 사실인데 좀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주 올 때도 보니까 뭐 그날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도 증시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닥도 1% 빠졌고, 뭐 코스피는 뭐 그래도 좀 좋게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실제로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전체 4종목밖에 없습니다. 전체 4종목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외에 나머지 뭐 사실 다 크게 볼 게 없었고요.
코스피가 지금 590개 종목이 현재 하락을 했고 네. 코스닥도 1000 종목이 넘는 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역시 관망을 좀 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액션을 취하진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게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어내고 있는 와중에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지 간밤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미국 시장도 FO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FOMC를 키워드로 꼽아주셨으니까 최충성 전문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저희도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네, 일단 저번 주에도 FOMC 관련돼서 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뭐 저번 주에 이제 차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지수가 굉장히 좀 답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지금 시장 방향성이 명확히 잡히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나 환율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조금 필요하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시점이고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아시아 증시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중국 증시가 사교육 규제나 네. 뭐 상장에 관한 그런 부분들 계속적인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위중 갈등도 어느 정도 좀 불거지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수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관련된 회의 내용들이 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 전략을 좀 강구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해서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이어서 FO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주셨었죠.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방향성을 파악한 뒤에 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특징이 본인들이 보고 계시는 섹터나 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주관을 갖고 계신데 특히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 제약 바이오 쪽 보고 계시다고 처음에 나오셨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질문이 델타 변이가 안 그래도 확산세에 있다고 하고 오늘만 해도 또 그 국내 확진자 수가 뭐 역대 지금 최고로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거리들이 많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그런 뉴스가 먹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돼서 제약 바이오주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죠? 반응 없죠. 생각보다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약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좀 너무 좀 개별적인 호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크게 민감하고 등락폭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으면은 거의 횡보하는 게 사실 거의 주된 업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이슈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수급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문제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전혀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크게 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최근에 국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좀 둔화돼서 이제는 이런 이슈를 별로 영향받지 않는가 보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이 올라와서 제약 바이오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저희 김범준 전문가님께 좀 여쭤봤는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네, 제가 마음을 잘못 읽었네요. 입술이 달싹거리시길래 혹시나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자, FOMC 그러면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FOMC 회의 뭐 이번에는 뭐 특별히 유의미한 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 다 그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개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동의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나가기를 좀 원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재임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말년이 좀 좋길 바라겠죠. 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불을 끈다고 해도 소나기를 피한다고 해도 일단 완전히 피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뭐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뭐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계속 좀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영향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딱 하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제가 기존에도 금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 답답하지만 잘 견뎌내시면 분명히 그만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떠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분명히 이런 장은 매일매일 찾아와요. 몇 번이고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을 통해서 도태되는 사람과 진화하는 사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면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는 있을 것이고 더 이제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을 좀 잘 이겨낸 사람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좀 승패가 명확하게 앞으로 갈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여러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면 어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 남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시장에도 오늘 시장에 좀 반영이 돼서 관련된 남북 경협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 복원 발표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키워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앞으로도? 일단 제가 좀 적었는데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통신선 복원 관련된 이슈가 어제 나왔고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오늘 또 뭐 확인된 바 없다.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어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차익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보신다면은 뭐 바닥권에서 지금 뭐 차트 흐름은 잡고 있어요. 일단은 뭐 중간중간에 체크하시면서 뭐 대응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사실 저는 경협주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관련주들 흐름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조금 짧게 대응하시면서 일단 뭐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매매하시기 굉장히 좀 좋은 자리들이에요. 일단 종목들 자체가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거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련주들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그런 일반적인 뭐 리조트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뭐 리조트도 그렇습니다. 경기 재개에 대한 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듯이 리조트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마련인데 어쨌든 리조트나 뭐 곡물 관련된 부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곡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하시되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확 다름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제도 조금 어거지로 좀 끌어올린 종목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짧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와서 시세가 분출됐을 때 좀 접근해도 괜찮은 쪽과 접근해서 잘못 물리면 크게 고생하는 쪽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하필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저희가 대선이 얼마 정말 안 남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슈긴 했거든요. 이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혹시 대선 관련해서 쭉 볼만한 중장기적으로 볼만한 종목은 없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선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 비슷한데 사실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뭔가 새롭게 뭔가 짓는 것들은 비슷하거든요. 뭐 철도라든지 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라든지 지하철, 해저 터널 같은 네. 것들.
그런 거나 아니면 시멘트나 뭐 그런 것들 거의 이제 비슷해요. 사실 정책 관련된 부분은 부동산 쪽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파생시켜서 좀 대입을 하시되 어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갈 것인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무조건 섹터가 거기 딱 있다고 네. 올라가는 것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조금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하시기보다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일반적으로 많이 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목을 선정할 때. 네, 그 부분들을 조금 피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한 번 더 빚고 와서 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들어가지 말자. 네. 이렇게 전략을 그러니까 좀 짜야 수급적인 된다고. 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뭐 특정한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도 나도 남북 경협주 이런 이슈를 갑자기 올라갈 때 그럼 익숙한 거를 사기 마련이잖아요. 공략하기 마련인데 그런 약간 충동적인 매매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남북 경협주 이슈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도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오늘 찐 관망을 하셨던 김범준 위원님 메타버스 주의보를 발령을 하셨어요. 메타버스 저번에도 막차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탈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지금 시청자 뇌구조에 적혀 있긴 한데 이건 뭐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너도 나도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사실 좀 수급을 받고 뭐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한다. 물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현실을 대비해서 좀 그렇게 좀 있는 게 있는데 글쎄요. 사실 이런 거는 진짜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진짜 갖다 붙이면은 다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주의보라고 일단 좀 적은 건데 요즘에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핫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럴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직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 시점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가려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주의하시라라는 뜻으로 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가 핫한 건 맞지만 너도 나도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손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메타버스 관련돼서 정말 관심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면 헬스케어도 메타버스로도 할 수 있고 혹은 뭐랄까요 연애나 아니면은 그런 콘서트 약간 이런 부분도 다 메타버스로 엮으면 엮을 수 있고 그런 뭐랄까 전방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핫한 건 맞지만 메타버스 주의보가 지금은 조금 발령이 돼서 좋은 종목들을 가려낼 필요는 있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면 환율이라는 키워드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궁금한데 환율 이야기를 하면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부담스럽게 환율이 최근에 다가오는 모습이 있어서 환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게 크게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최종성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뭐 시장이 답답하기 때문에 사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 지수가 이제 지지부진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라면 환율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환율 관련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이제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았어요. 일단 저 부분은 뭐 한순간에 뭉개질 수 없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뭐 여기서 쭉쭉쭉 더 올라가면 사실 문제가 될 것인데 어쨌든 지금 뭐 환율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환율 관련해서 조금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말을 해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자. 저는 이제 FOMC 뭐 테이퍼링이나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경기 재개가 되지 않았을 때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도 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증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감소했다는 그런 부분 뭐 첫 번째 체크랑 두 번째는 이제 환율 체크 두 가지로 좀 이번 FOMC 회의 좀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 김범주 전문가님께도 여쭐게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살짝 흔들릴지 아니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릴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환율도 그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김범준 위원님은 환율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환율은 글쎄요,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들고 계신 분들 종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환율에 민감한 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환율 걱정을 한다? 그럼 차라리 사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덜어내고 뭐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전혀 환율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뭐 이러신 분들은 사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방송에 최근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환율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환율 얘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뭐 큰 차이가 큰 차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큰 차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그냥 좀 너무 깊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만한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멘트를 해드렸네요. 오늘 시청자 내구조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키워드도 확인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19 그리고 메타버스 오늘 또 겹치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알체라, 대북주, 수소 관련주에 대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감이 오는데 메타버스가 역시나 우리 위원님들 뇌구조와 겹친 키워드인 것 같긴 해요. 알체라도 관련주고요. 관련돼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 메타버스 이슈를 탄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 또 맥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따따상이죠. 이틀 연속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뭐 신규 상장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련해서 알체라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엮이면서 20%뭐 움직임이 보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그런 매기가 쏠리면 오히려 상승할 동력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걱정을 좀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최종성 전문가님께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일단 그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쉬어야 됩니다. 처음에 메타버스 나올 때는 뭐 쳐다도 안 보시다가 이제서야 밈주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밈주식이 되니까 아마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 조금 항상 꼭대기에서 잡는 그런 매매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관련해서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충분히 상승이 바닥권 대비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그 맥스트라는 종목 저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몰려가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어떤 종목이 상장을 할 때는 그 섹터가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상장이 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 그때가 이제 끝자락이에요. 네. 한번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상장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이성적으로 너무 많이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보다는 어쨌든 지금은 맥스트 관련해서 올라가니까 아마 내일 사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HTS 그냥 꺼두시고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관련된 부분들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몇 프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 관련해서 내가 30% 먹을 거라고 가정하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번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면 뭐 올라가든 말든 뭐 쳐다보지 마시고 나중에 눌림자리 항상 눌림자리 나오기 때문에 그쯤에서 좀 진입을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 몇 프로 먹으려다가 이거 60% 끝도 모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뭐 오늘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뭐 KT 같은 5G 관련주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차라리 저런 부분들은 통신 관련주를 보신다더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조금 막 못 사서 안달이 났던 그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물량들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좀 털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많이 좀 행보를 하고 답답하게 좀 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예 안 간 건 아닙니다. 기존에 상승이 안 나왔던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딱히 주도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섹터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 주도 섹터가 그중에서도 메타버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수를 만약에 견인시킨다면 이 섹터를 빼고는 지금 당장 뭐 시장에서 얘기를 해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기회는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돼서 정말 핫한, 뭐 정말 우리 시장을 울고 웃게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사실은 뜯어보니까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로 돈을 버는 것은 없습니다라고 알체라는 공시가 나왔고 공지를 좀 했고요. 그래서 급락한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신규 상장한 맥스트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한 이래에 바로 상한가를 2번이나 연속적으로 가서 매기가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데 메타버스, 뭐 실제로 이 종목이 관련된 메타버스로 묶일 수 있는지 없는지와 별개로 핫한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최충성 위원님의 의견까지 또 들어봤고요. 또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까 신규 상장과 관련돼서 최충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달 6일에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모였다는 이야기들이 어제도 나왔잖아요. 관련돼서도 그럼 카카오뱅크도 좀 만약에 주식 그 주를 받으신 분들은 첫 거래일에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부터 상장하는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날에 다 덜어내시고 한참 뒤에 한 2, 3개월 뒤에 다시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지금 맥스트가 올라가니까 이게 사실 기대감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건데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맥스트가 이제 상장을 해서 잘 올라가니까 뭐 카카오뱅크도 따상을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존에 SK와이오팜, SK와이어사이언스 매매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제약바이오가 고점에 달했을 때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제약바이오의 사람들이 미련이 안 못 버리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장을 하고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망가졌죠. 네, 항상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이 나오면 일단은 첫날 어느 정도 뭐 상한가 터치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일단 상승 나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좀 빠져나오시고 다시 이제 눌림에서 잡아서 끌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뭐 IT 같은 경우 그리고 하이브까지도 차트가 기존에 이제 상승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모양을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든 IT든 일단 이런 부분들 좀 보시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명확하게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 18조 5천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네, 공모가 됐던 게 일단 15%만 상승을 해도 지금 KB금융이 21조예요. 지금 금융에서 1위이고 일단 신한은 19조인데 어쨌든 15%만 상장해도 시총 은행주 1등입니다. 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과열이 아닐까라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항상 기대감이 꺼졌을 때 기업의 가치를 추종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자라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 확실히 시장에 그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많은 돈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신규 상장을 할 예정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의견을 나눠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또 보는 게 좋을까요? 코로나19도 있고요. 대북주도 있고 수소 관련주도 올라왔어요. 친환경 관련돼서 다 올랐는데 왜 수소 관련주들은 이렇게 잠잠할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범준 전문가님은 친환경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사실 글쎄요, 제 주요 관심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게 보거나 혹은 뭐 나쁘게 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뭐 수소 관련이 결국에는 또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점이 어느 때냐 사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연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뭐 또 내년 이 정도 대선 이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당장은 사실 뭐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소 관련주 포함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또 대북주 관련돼서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대북주는 아까 최충성 위원님께서 자세하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선도 남아있고 혹시나 관련된 뭐 정치인 인물이 한 인물이 뭐 이야기를 해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키워드로 올라온 것 같긴 합니다만 대북주에 관련돼서는 김범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테마에 대해선. 테마 일단 저는 테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요. 테마를 좋아하는 편. 특히나 이제 이런 대북주 글쎄요. 대북주 대선 테마가 사실 좀 뭐 주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빅 이벤트긴 하죠. 네, 최대한 뭐 엄청 큰 이벤트성이긴 한데 특히나 여기에 대북주가 엮이는 거는 뭐 대선주 올 때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대북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안 엮이는 게 좋지 않나. 이왕이면은 대선주를 차라리 보는 게 낫지 대북주는 조금 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관련 인물이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하면 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언급을 할 수가 없겠죠. 언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뭐 최대한 엮어서 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사실 그런 거에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도박성이 좀 강하지 않나. 잘못 또 물려버리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또 고통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북주는 사실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이슈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월요일, 화요일 겪으면서 또 느끼셨을 텐데 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에 반하면 뭐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은 그냥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 사업이 없어지잖아요. 뭐 테마나 섹터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중국 증시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만국 공통이긴 하지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관련돼서 좀 기대를 가질 만한 섹터군들이 키워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된 부분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 대북주도 어찌됐든 이제 대선이라는 큰 이슈를 치르려면 좀 화해 무드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키워드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정부 정책 수혜 관련돼서는 우리 최충성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친환경 쪽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무조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은? 네,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이슈이고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탄소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 번외적인 얘기로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네. 무관중 네. 경기를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탄소가 60%가 네.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예. 어쨌든 탄소세 관련된 부분, 탄소 관련돼서 지금 뭐 각국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는 거고 환경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조금 발전하고 이런 것들만 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뭐 전기차나 뭐 벤츠도 얼마 전에 이제 10년인가 20년 후에는 우리 다 전기차만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그만큼 친환경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부분들이고 굉장히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에는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건 시대의 전반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뭐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이 기회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가 사실 기회이고 저가 메리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다린 만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대선 관련된 부분 이거는 명확하게 딱 대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분단에 대한 그런 네. 우리나라만 있는 좀 특이한 거죠. 사실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이 힘의 방향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식은 이제 힘을 보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종목도 종목인데 이 섹터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맹신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강하세요. 네, 네.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쉽게 또 질문을 드려서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매매를 애초에 하시면 안 되고요. 맞잖아요. 근데 뭐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것들은 완성차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힘의 방향입니다. 항상 어떤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힘의 방향인데 지금 대선 관련을 들거나 대선 그런 주자들이 남북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당선된 확률이 크겠나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서 당선될 확률이 크겠나를 생각을 해보셨을 때 파급력이 어느 부분에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답은 지금 스스로 내리셨을 거거든요. 시청자분님들께서. 그러니까 그쪽에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먼저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방향은 사실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더 많이 좀 자극이 받지 네. 사실 남북경협은 조금 덜하지 않나 라고 해서 물론 뭐 순환매가 돌면은 짧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짧게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크게 뭐 멀리 보시고 매매하시는 걸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그 부분이고 어쨌든 남북경협을 굳이 보실 거면 도시개발과 묶인 그 부동산과 묶인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철대라든지 그런 네. 시멘트라든지 뭔가 짓는 그런 것들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런 부분 보실 때 플러스로 수급적인 부분 강하게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으로 좀 시야를 돌려서 나는 이 종목을 매매하고 싶은데 이쪽이 지금 수급이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옮겨가자라고 조금 오픈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식은 힘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더 영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랑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또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김범준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문자 샵 0082번으로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스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끝난 뒤에 내일장 업종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위원님들이 다음 스텝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과 섹터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김범준 위원님, 다음 스텝 저희 어디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어디 볼까요? 알려주세요. 집어서 알려주세요. 일단은 글쎄요. 저는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들 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요?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인데 지금 사실 뭐 신규 상장주라고 해봤자 뭐 맥스트, 뭐 오비고, 그다음에 뭐 큐라클, SD바이오, 센서, 그다음에 에브리본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앞으로도 상장을 계속 하겠죠. 하반기까지도. 근데 어쨌든 지금 딱히 볼 섹터가 없다고 저는 이제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규 상장주들이 핫할 때는 또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챙겨가는 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대박을 노릴 수도 있지만 뭐 반대로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맥스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참 너무 단조롭죠. 예.
그러네요. 태극기 같네요. 네. 네. 어제 거래량이 한 4만 6천 개, 오늘은 이제 뭐 한 17,000개 정도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매수 대기로 한 1조 2천억 대가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넥스트 시가총액이 전일 시가총액이 3천억 대, 아마 오늘이 이제 5천억 대 정도 될 텐데 매수 대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돈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하락을 했으면은 괜찮아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했다면은 조금 공모가 아래에서 하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사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따따상 가는 종목들은 사실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예, 풀어주지도 않고 푼다 해도 겁먹어가지고 매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는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괜찮다. 예. 그래서 이제 신규 상장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신규 상장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의 핫 대비를 좀 앞두고 있는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할 때 또 옆에서 같이 쾌재를 부르는 게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증권사들도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규 상장 종목에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 좀 소극적인 투자자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증권주 관련해서는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의? 같은 맥락으로? 글쎄요. 그거 이익을 수익성을 좀 결국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물론 그쪽으로 생각해서도 좋게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것보다 원초적인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몰리는 게 상대적으로 확률이 더 높을 거고요. 뭐 하락을 하던 뭐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급이 한번 오고 신고가를 또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우회해서 사겠다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이렉트로 신규 상장주를 노리는 게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그 뭐 종목들도 뭐 대장주를 사야 된다라는 것처럼 네. 좀 직접적인 걸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2021년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최충성 위원님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 어디 볼까요?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북경협주. 일단 남북경협주 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보셔야 되나요? 됩니다. 아, 네. 짧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네. 시장에서 사실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한 며칠은 상승이 나와요. 뭐 너무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쏠린 것이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직도 의문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보시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흐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일단 뭐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뭐 정상회담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어, 확인된 바 없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뭔가 말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만간 논의되었어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까지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체크를 하시고 관련주들 좀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아직 차트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 뭐 통신선 연결했다는 게 그냥 뭐 얘기 없이 북한에서 그냥 뚝딱 짓고 만 게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아마 문재인도 그걸 생각을 할 거예요. 관련해가지고 뭐 조금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일단은 네. 그런 노력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북한 관련된 이슈가 또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 짧게 좀 보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남북경협주 이야기를 좀 부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맥락에서. 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관련돼서 이렇게 시세가 단기적으로 분출이 되는데 뭐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이용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북경협주 안에서도 건설 쪽,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곡물 이야기도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전문가님? 네. 그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이 또 상승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로벌적으로? 네, 뭐 사실 다른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뭐 북한이랑 말이 오고 가서 네.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부동산 관련된 아까 뭐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사실 보는 것도 좋은데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나긴 굉장히 좀 힘들고요. 곡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만 하면 북한에 뭐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네, 비료든 사료든. 곡물 네. 관련된 부분을 보신다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곡물 지금 대란이 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곡물가도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보신다면 더더욱 이제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곡물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일장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문 사항이기도 하고요. 아까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카카오뱅크 같은 신규 상장 종목이 이 시장에 많은 수급이 쏠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좀 갇혔기 때문에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연말까지 우리 시장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반에 대한 하반기 전략은 위원님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범준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 우상향 할까요? 우상향을 해야 되겠죠. 네,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바라는 부분 말고 현실적으로도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뭐 글쎄요. 지금 일단 워낙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해소가 되면은 우상향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해소가 되지 않고 현재 떠오르는 물론 뭐 환율 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지금 델타 변이 지금 뭐 국내도 이제 좀 있으면 2,000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뭐 지금 일본은 지금 뭐 8,0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잡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잡혀가냐가 사실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시장의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잡아가주면은 시장의 우상향은 사실 뭐 지속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또 회의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뭐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뭐 글쎄요, 좋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나오면 사실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거래 대금이 뭐 많이 줄었다 하는데 이것들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또 늘어날 땐 또 늘어나고요. 줄어들 땐 또 줄어드는 이런 순환매라서 당장에 뭐 며칠 전이랑 비교한다, 뭐 혹은 몇 개월 전이랑 비교한다, 사실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때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줄었다고 해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다 일제히 엄청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거래 대금이 많다고 해서 뭐 일제히 다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약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는 최충성 위원님은 어떻게 하반기 전망 보고 계세요? 네, 지수가 뭐 상승할까요?에 대한 답을 드리면 상승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딱 보셨을 때 뭐 상승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인 이슈가 제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요한 건 하반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거기서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2분기는 선반영이 되었고 하반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과연 여기서 상승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락이 나왔을 때든 상승이 나왔을 때든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종목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시장 상승에 더 이상 기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쯤은 반등이 나왔다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갈 것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할 것이냐 또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연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점이 3,500선 정도인데 어쨌든 그 부분 정도까지만 염두를 해두신다면 3,500 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만 좀 연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에 따라서 너무 그런 것에 기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관망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만 좀 시장의 흐름에 기대는 것이지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기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수동적으로 시장 수익률에 기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서 좀 더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은 쉬는 시간에도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